이제 두 분 발제가 다 끝났는데요. 조금 전에 김기덕 변호사께서 발제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지금 야사당하고 두 노총에서 합의해가지고 제출된 법 개정안에 있는 주요 내용을 결부해서 특히 노조 전임자 임금이나 교섭창구 단일화 이 부분과 결부해서는 이 법 개정안과 의견을 전적으로 같이 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단체별 일반 해지 이 부분과 결부해 가지고는 차라리 현재 이 단체별 해지에도 이거 자체 다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약간 좀 다른 견해를 좀 제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논의해야 될 가지와 결부해서 산별교섭 법제와 이 부분과 결부해서도 좀 더 좀 이 구체적인 방법과 결부해서 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 해서 약간 유보적인 견해가 필요하신 것 같고요. 또 오늘 발제에선 빠졌으면 발전에 있는 부분에서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은 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 거기서 이제 부담금이 81조 4호 같은 경우에 단서 같은 경우에 약간 작기 같은 경우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견해도 주셨고 그 다음에 교섭 및 체결 권한과 결부해 가지고는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법률 조항만 가지고 놓고 봐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것 자체가 개정해야 되는 것 같은 경우 그런 해석이나 집행 과정에서 오히려 좀 상당히 많은 문제를 낳고 있기 때문에 고치려면 차라리 좀 더 명시하는 게 낫겠다 이런 일자는 수정 보완 의견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분 발제하다 마치고 나니까 두 분께서 이 법 개정안과 결부해서 기본 권력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 동의하시면서도 약간의 이제 다른 견해 같은 경우도 좀 표명을 하시고 그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자가 좀 상당히 곤혹스러워진 게 이 부분과 결부해서 누가 답변을 해야 되나 하는 좀 이런 고민이 좀 생겼습니다. 그 면에서는 아마 오늘 이 논의가 저기 뭐 야사당하고 두 노총에서 앞으로도 좀 더 충분한 논의가 해나가면서 하나의 밑거름이 되는 그와 같은 자리 정도로 좀 생각을 하면은 제가 약간 좀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분 이제 양 노총에서 나오신 정책실장분들께 토론하시는 과정에서 좀 전에 나온 뭐 다른 견해라든가 이분과 결부해서도 약간 좀 본인들의 의사라도 좀 표현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순서대로 임동수 민정수석 정책실장께서 대체로 한 15분 정도 내로 해서 토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민정수석 정책실장 임동수입니다. 노동법 개정에 관한 토론을 하고 있는데 법 개정에 대한 요구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현실에 대한 노동자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성기업 사례들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아마도 노동기본권이 후퇴되는 전형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잘 거론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성기업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지금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노사관계에는 거의 지금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듯이 단체 협약에 대한 혜택과 사용자들에 의해서 빈곤이 일어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노조에 대한 파업 유도 그리고 파업 진행과 동시에 벌어지는 공권력 투입이나 이 사용자 측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격적 직장 폐쇄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고 이것이 노조 무력화와 단순한 이제 법조항에 있는 미비점을 이용한 공격적 직장 폐쇄로 끝이는 것이 아니고 노조 무력화, 노조 파괴, 나아가서 이제 특히 민주노총 같은 데에서는 상급단체 탈퇴 종용에 이르기까지 거의 지금 노조 자체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지금 사업장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유성기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 KEC 같은 경우에는 이미 1년 가까이 이 대항적이고 방어적인 수단으로만 되어 있는 직장 폐쇄가 1년 가까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사관계 자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장에서 이 노사관계 혹은 노동기본권이 파탄되고 후퇴되는 일들이 사용자에 의해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은 왜 그러냐 하면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정부의 정책 의지가 강력하게 앞장서서 이런 노사관계 파탄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이 유성기업 파업 사태에서 보여지듯이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주례연설을 통해서
연봉 7천만 원 파업한다니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진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이 연봉 7천만 원짜리 파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일개 중소기업의 파업 사태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 3권 자체를 유린하는 그런 발언을 직접 나와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국민 모두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바로 이명박 정부의 정책 의지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고 비즈니스 플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민주노조 사업장에 대한 파괴와 노사관계의 후퇴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의 표현이 최근 들어서 가장 후퇴돼서 상징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작년 1월 1일 날 청구가 된 노사관계 법제의 두 가지 축을 이루고 있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골자로 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법, 소위 말하는 타임오프 제도하고 또 하나는 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하는 복수노조 도입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법리적인 내용들은 앞쪽에서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이 단순한 법 조항과 법리적 다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속에 이명박 정권의 정책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핵심은 지금까지 노사 자치, 노사 자율로 진행되어 왔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나 사용자의 지배 개입 가능성과 길들을 대폭적으로 열어놓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같은 경우에는 노동법 개정뿐만이 아니라 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들을 통해서 전임자에 대한 활동, 업무를 제한하는 부분으로까지 나아가고 있고 법 위임 사항을 벗어난 전임자에 대한 인원 제한 금지로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임오프 매뉴얼을 통해서 실제 노사 자치로 이루어져 왔었던 단체 협약에 노동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여지와 길들을 지배개입 가능성을 대폭 열어놓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옆에 이제 전운배 노사협력 정책관도 나와 계시지만 작년 6월 10일 날 타임오프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대한상공회에서 주최한 타임오프 설명회 자리에서 이 타임오프 제도가 바라고 있는 핵심은 바로 그동안 관리 통제되어 오지 않았었던 현장 경영권을 관리자에게 넘기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다. 따라서 정부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회사가 직접 나서서 사측이 이 관리제도를 잘 운영해서 현장에 대한 통제권과 관리권을 되찾아와야 된다는 법 취지의 핵심을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당시 참여했었던 근심이 경영계 위원조차도 이 법이 그동안 통제되지 않았던 노조 간부들에 대한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통해서 근태관리 등을 통해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상적인 노조 활동에 대한 통제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 법 취지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법에 노동 3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율 단결권, 단체 행동권, 단체 교섭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형식이고 노동조합이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노조 전임자가 실제 활동을 통해서 생명력을 불어넣어 줬을 때 노조가 존립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우리 사회에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지배 개입과 통제가 가능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시급히 노사 자치주의, 노사 자율 원칙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복수노조 도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법 취지에서 상당히 벗어나서 노동 3권이 통일적으로 존재해야만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서 노조가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에서 지적했듯이 노조의 단결권만 노동 일권만 보장되어 있는 채로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에 대한 강제적 상부와 단일화 조항에 의해서 심각하게 인정받고 있지 못한 위헌적 요소를 안고 출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수노조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지금 노동자 조직률이 아시다시피 10%밖에 불과한 현실이고, 이런 부분들을 자주 단결을 확대하고자 하는 원래 법 취지에 어긋나서 강제적 창구 단일화 조항, 특수 조항이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급히 폐지되어야 될 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두 개의 법안이 실제로 통과되고 특히 이제 탈목 제도가 도입된 후에 지난 1년간 보면 실제로 노사 관계에서 자율성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도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8쪽에 보면 타육 등 관련한 단체 협약 시장 공고 현황 2010년 12월 30일 현재 이미 수많은 사업장에서 단체 협약, 노사 자유로 맺어왔을 때 부분들에 대한 시정 경고 조치들이 일어나고 있고, 노동행정 당국이 노사 자체로 맺고 있는 단체 협약 과정에 행정지도란 명목으로 해서 근로감독관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사용자의 교섭 폐퇴나 불성실 교섭, 그리고 부당 노동 행위들이 광범위하게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이 시급히 개정돼야 될 상황 속에서 노동기본권이 후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법 개정에 대한 전면 개정에 대한 요구들이 끊임없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고,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은 이것이 단순한 법 개정 사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제약된 노동 기본권의 후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명박 정부의 강력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노동기본권의 후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노린 바는 바로 임금 고용이라고 하는 근로조건, 노동자의 생존권의 후퇴로 직결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개정요구 사항이 단순하게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규제와 규율을 어떻게 풀 것인가 라는 법리상의 문제로만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이명박 정권의 정책 의지와 노동기본권을 신장하고자 하는 우리 노동자 민중의 요구가 앞닥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단적인 예로 임금 고용 등을 비롯한 노동시장 정책의 후퇴로까지 이 노동기본권 약화가 바로 직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최근에 6월달 들어서 정부가 밝히고 있는 시간제법, 소위 말하는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호입법으로 상정하려고 하는 데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명문에 나와 있는 법 제목과 달리 박 전 장관은 이 법의 취지를 보다 분명하게 언론을 통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법을 통해서 시간제 근로자를 늘림으로써 고용률을 확대하는 것이 바로 이 법의 근본적인 목적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 노동기본권의 후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임금 고용이라고 하는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 정책과 있다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법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 특히 8개 조항에 대해서 저희가 올려서 5개 조항이 이제 법 제도 개선 사항으로 올라와 있고, 7월 1일 시급하게 개정돼야 될 시행을 앞두고 있는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 절박한 요구로 타임오프 및 복수노조 창구단위에 대한 폐지가 가장 긴급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법조항만 바꾼다고 해서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기본권